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겨레 데일리 라이브 뉴스 라이브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현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목요일에 함께 해주실 네 분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영원한 JYP 박진영 비평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민주당 선임 부대변인 임세은 부대변인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까지였고 오늘은 전 선임 부대변인입니다. 아, 이제 전이 됐어요. 네, 아, 그러네. 전이 됐어요. 전. 아, 네. 그 전 빼고 뭐 다른 타이틀 하나 만들어 보자고요. 많아. 민생경정부 민생경제연구소 있죠. 할까요? 네, 그렇죠. 아, 많죠. 거기는 전 아니에요 지금? 그건 현이죠. 현. 네, 수석 소장. 수석 소장. 네. 아, 소장이 거기 너무 많잖아. 안진걸음. 앉은 건 차석. 아, 근데 둘밖에 없어요. 어차피. 자, 나머지 현 영역 평론가 뭐 이제. 이렇게요. 네. 아니요, 저는 용역 아니에요. 전 코어예요. 자, 뭐 확실한 본인들끼리 코어입니다.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정구승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합법 악플러 정구승입니다. 뭐야 그거. 자기들 계속 타이틀을 늘어난다. 하나씩 다 만들어요. 자, 그리고 CBS 질문하는 기자 이정주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좌파태 이종수입니다. 네. 자, 이렇게 네 분과 함께 뉴스 살펴볼 거고 오늘은 4시 반 이후에는 이정주 기자와의 좀 더 심도 있는 이야기 나누는 시간, 배재고등학교 관련된 이야기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방송 전에 잠시 언급했습니다만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으로 6.3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해서 국회 국조위원들이 진입을 했습니다. 시위대로 가로막힌 지 27일 만이고요. 뭐 예전에도 이제 야당 의원들이 왔을 때 장동혁 대표를 비롯해서 카메라와 함께 들어가려고 했을 때 그때 성조기를 치마처럼 둘렀던 한 여성이 가로막아서 못 들어간 적이 있었잖아요. 그 여성은 지금 뭐 수사 대상이 됐고 오늘도 뭐 앞을 가로막는 시민들이 있었다고는 합니다. 그러나 경찰들이 한 사람 한 사람 표현이 이제 덜어냈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데 예. 그리고 의원들이 진입을 했는데 요 내용이 지금 27만에 들어가긴 들어갔습니다. 이게 뭐 현장 검증이긴 합니다만 이후 상황은 어떻게 돼야 된다라고 평가를 하시는지요? 우리 JYP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경찰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뭐 수사에 네. 일단 수사의 영역으로 간 것 같고요. 사실 저는 이제 국조가 수사의 영역과는 다르다라고 봅니다. 국조는 이 선관위의 시스템 문제, 제도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더 꼼꼼히 따져야 되고 선관위가 역할을 하고 있는가, 더 근본적으로 하면 선관위 필요한가 이런 것까지도 국조에서 끄집어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건 조사기 때문에 범법적인 문제는 수사를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국조특위에서 지금 현장 검증을 간 거예요. 어떤 상황인지를 체크하겠다라는 내용이 될 텐데 뭐 향후에 이 시위 불법 시위를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금 뭐 이미 입건된 사람들이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그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관위 사태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순히 뭐 6.3 지방선거의 투표용지 부족 이걸 지금 넘어서고 있는 거잖아요. 그동안의 선관위원들의 행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씩 둘씩 알려지고 있는 내용들까지 다 짚어야 된다. 그리고 뭐 일정 부분 개헌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런 것까지도 국정조사에서 좀 정리가 되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7월 첫날 전현직 대통령이 만났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초청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찾았고 오찬을 함께 했습니다. 뭐 일단 다양한 디테일한 얘기를 좀 차치하고라도 세 분이 주목했던 장면들이 있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분들은 뭐 그 차이나 이런 부분을 주목했다면 저는 마지막 그 홍익표 정무수석이 했던 말이 저는 인상 깊었습니다. 직접 소통, 자주 소통하겠다. 예. 이 부분 자체가 저는 그게 가장 핵심이라고 봤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제 그 문을 참칭해서 우리를 갈라놓지 말라라는 저는 시그널로 읽혔기 때문에 그 장면이 가장 어떻게 보면 핵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이정주 기자는요? 저는 이제 처음에 도착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그 청와대 상춘제 예. 그 가는 길에 물론 이제 카메라 기자들을 위해서 두 분이 조금 이제 걷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걸으면서 두 분의 이제 대화는 공개가 안 되는데 그 짧은 속에서 이제 어떤 말을 했을지 아마 뭐 이재명 대통령 스타일상 어느 정도 그 문재인 대통령도 왜 왔는지 알았을 거예요. 네, 그리고 현재 이 사태가 어느 정도 좀 심각해져 있다 이런 문제도. 근데 굉장히 이제 정무적으로 잘 해결한 거라서 그 걸으면서 초반에 어느 정도 맺은 말까지 다 압축적으로 대화를 했을 거예요. 두 사람의 대화는 네. 아마 직설화법으로 여쭤봤을 걸요.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 요새 이게 예를 들면
조털레움 할까요? 뭐 이런 식으로. 아이 뭐야. 예를 들어서 이걸 좀 순화해서 얘기했겠죠. 네, 두 네. 어른들이 이제 뭐 멸칭 쓰지 말자 그랬는데 네. 예, 이정주 기자가 썼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문 빼고 네. 예, 근데 이런 멸칭이 있다. 근데 이게 민주진영에 도움이 안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어떤 직설적으로 좀 제안을 하셨을 것 같아요. 언론에 공개 안 된 뭐 둘만의 또 대화라는 게 있을 테니까. 네. 예. 우리 임세훈 부대변인 전 부대변인 네. 예, 어떤 내용을 주목했습니까? 저는 두 장면이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처음에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내리셔서 한번 안아봅시다. 그래서 이제 두 분이 포옹했던 장면 거기서 이제 또 굉장히 뿌듯했고 찡했고 또 마지막에 좀 굉장히 쫄깃함이 있었어요.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갑자기 이제 여기 카메라 켜졌으니까 내가 아까 했던 얘기 여기서 한번 해봅시다 딱 이러시더라고요. 뭔 그때 저는 뭔 그때 얘기를 프레시가 했길래 팍 터졌지. 예. 뭔 얘기를 하셨길래 도대체 했더니 좋은 얘기였어요. 건강 잘 챙겨라 이런 얘기여서 잠시 쫄깃했지만 예. 네, 매우 기쁜 순간이었습니다. 지금 뭐 대부분의 언론들이 뭐 이제 공개된 내용들 두고 해석을 하는데 단합이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했다라는 부분과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제 내부의 단합을 강조했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외연 확장으로까지 이어져야 된다는 부분을 강조했다. 이게 강조점이 좀 달랐다라고 지적을 하잖아요. 이거는 우리 JYP도 그렇게 비슷하게 해석을 하십니까? 아니요. 그럴 것 같았어. 네. 그 접근하는 방식의 차이죠. 자, 서울로 가는데 고속도로로 가는 방법이 있고 국도로 가면 중간에 광장에 한번 들러서 사람들하고 놀다가 가는 방법이 있고 오솔길로 걸으면서 상념에 빠져서 가는 방법이 있는데 결국 다 서울로 가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좀 별 차이가 없고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붕 뛰어가지고 정청래 대표께서 외로워지실 거예요. 예, 제가 보기에는 김어준 총수가 문재인 대통령하고 상당히 가까운 분이거든요. 그래서 김어준 총수 방송에 이제는 김민석 총리도 나가고 송영길 대표도 나가고 정청래 대표도 나가고 이렇게 하면서 기계적 중립으로 빠질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고 유시민 작가는 정청래 대표를 밀어주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서 특정인들을 공격하는 형태로 빠질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이 전당대회 국면에서는 정청래 대표가 좀 외로워지실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원래 어른들은 그래요. 어른들은 큰 그림을 그릴 때 작은 집안의 식구들이 뭐 조금씩 손해를 보더라도 거기에 크게 연연치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든 이제 서울을 간다는 목표는 같다라고 해주셨는데 네. 이재명 대통령 표현 중에 구조적 다수로 확장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예. 이 구조적 다수라는 건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번 지방선거 때 불거진 20, 30대입니다. 20, 30대 청년층들의 구조화 문제, 민주당으로부터 이탈하는 구조화 문제, 이분들을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 이제 그걸 가지고 계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뭐 문재인 대통령도 잘하실 거라고 봐요. 잘하실 거라고 보고 두 분은 그냥 특별히 소통 안 해도 다 알아요. 문제는 두 분을 이용하려는 정치인들의 문제죠. 그렇죠. 이 두 인물, 그러니까 전현직 대통령들에게 뭐라고 얘기한다기보다는 이제 향후에 저 만남을 혹은 저 발언을 어떤 식으로 또 활용하느냐에 대해서 좀 경계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들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 실제로 뭐 언론들은 이미 완전히 다른 얘기한 것처럼 기사가 나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부분을 해주셨고 그리고 청와대에서도 그런 이제 좀 과한 해석들이 나오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같은 이야기 한 거다라는 또 입장도 나온 게 있습니다. 앞서 잠시 언급했지만 이제 멸칭 쓰지 말자라는 부분 이 부분도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결국은 사람을 뭐라고 부르느냐, 호칭을 어떻게 하느냐에서 관계성이 또 만들어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멸칭 쓰지 말자는 부분은 어떻게 봅니까? 그러니까 이 멸칭을 처음에 이제 뭐 어디 인터넷이나 또 유튜브에서 시작을 했나 봐요. 근데 제가 보니까 나중에는 이거 하고 나서 뭐 한강 어쩌고저쩌고 해서 예. 보수 언론에서 갖다 쓰는 기사는 갈라치기 굉장히 좋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아까 농반 진반을 얘기했는데 나중에는 이게 이제 표적이 된 거예요. 낙인 효과로. 그 멸칭을 이제 쓰면서 멸칭을 통해서 또 이제 증오를 불러일으키는 예. 이제 그 부분이 조금 두 진영에서 그러니까 진영 내부에서도 뭐 유시민 작가가 말했던 어떤 원주민이든 뭐 입주민이든 그걸 처음에 수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리고 쓸 필요가 없다. 근데 다만 문재인 전 대통령의 스타일이 이제 저도
박진영 이제 원장님까지는 아닌데 이제 과거에 같이 오랫동안 있었던 친노 시절부터 그런 측근들한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사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런 거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뭐 마쿠에서 뭐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예. 그냥 유유자적하게 어떻게 보면 퇴임하고 선비처럼 예. 낚시하시고 뭐 등산하고 그런 스타일이지 실제로 노무현 정권에서도 그런 스타일이었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롤을 맡기신 사람이지 막 협잡해서 누구는 어떻게 하고 그거는 나머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이용한 사람 따로 예. 있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입장을 좀 그대로 보여준 것 같아요. 좋습니다. 아무튼 이 전현직 대통령의 만남이 그 전당대회를 앞두고 민주당 내에서의 뭐 이게 당권 경쟁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너무 격화되고 있는 지점들에 대해서 조금은 관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의지는 충분히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합법 악플러로 활동하면서도 어른들께서 저렇게 하해를 하시는 뭐 분위기니까. 합법 악플러라는 건 누가 지은 거예요? 본인, 제가 네. 본인이 합법은 합법이에요? 고소당하지 않을 각오로만 딱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저도 이제 그렇게 계속 하는 것보다는 어른들께서 이미 화해 무드를 만드셨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초를 칠 생각도 전혀 없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사실 구조적 다수의 확장이라는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이게 꼭 당 밖으로만을 그렇게 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도 해요. 사실 지금 당 내의 갈등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은 본능적으로 구조적 다수를 확보를 해서 승리를 지금 얻고자 하는 게 아닌가.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만남을 통해서 뭐 친문 세력이 지금까지의 구도가 친문, 뭐 친노 vs 친명이었다면 이번 만남을 통해서 친문도 뭐 친명도 다 우리 편이다. 그러면 남은 거는 친청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구조적 다수를 그리는 판을 끓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 안에서도 또 그렇게 나누어지긴 네. 하네요. 예. 지금 그 부분에 조금 이어서 가보면 검찰개혁 관련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 메시지 중에 속도도 중요하지만 국민 피해가 없도록 더 세심하고 꼼꼼하게 준비해달라. 이 문장을 두고 그러니까 정청래 전 대표는 왜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 전면 폐지를 계속해서 속도까지도 얘기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결이 다르다. 이런 지적들도 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해석을 어떻게 하십니까? 뭐 해석할 게 저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워낙 또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도 법조인이시다 보니까 예, 예. 이제 이 보안 수사권이 완전히 폐지됐을 때에 뭐 일반 서민들이 발생할 수 있는 그 피해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또 특히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사실 검찰 개혁이 굉장히 또 검수완박이라 해서 예. 중요한 과제였는데 사실 절반의 성공에 그쳤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한 아마 본인의 확고한 생각도 좀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피해에 대한 혹시 모를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뭐 이게 어디서는 그러면 정청래 전 대표가 선 긋는다 하고 막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본인이 그냥 워낙 전문 지식 갖고 원칙적인 있어서 이야기. 네, 원칙적인 이야기를 좀 하셨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 이제 국회에다 공이 다 넘어간 거긴 한데 이제 이거 뭐 더 이상 언급할 게 없죠. 네, 그럼 갔으니까. 조선일보 단독 기사 이거 좀 볼게요. 민주당에서 형사소송법 개정 TF를 꾸리겠다라고 밝힌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당대회 전까지 입법을 매듭짓는다라는 내용이 이 조선일보의 단독 보도 내용입니다. 보안 수사권 완전 폐지하면서 경찰 수사에 대한 이 견제 장치도 마련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네, 네. 모르겠어요. 이게 대변인일 때 물어봤어야 되는데 전 대변인한테 물어봐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예. 아니 제가 이제 뭐 오기 당에서 전에 나온 얘기가 있어요. 오기 전에 이제 법사위원장 아주 법사위원장 옆에 계신 분한테 이제 전화를 옆에 했는데 계신 분. 네. 어. 아니, 서영기 의원님 보좌관한테 전화를 했는데 네. 안 받으시더라고. 이제 전임이 돼서 그런가? 아니 뭐 어디 바쁘신가 안 어. 받으셨는데 뭐 다른 데서도 나오더라고요. 네. 이 조선일보뿐만이 아니라 이미 이제 TF 꾸려졌고 지금 더 이상 이렇게 논의의 보안 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이미 다 공감되고 이제 끝난 거잖아요. 예. 여기 이제 보안 수사권 더 이상 들어갈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 플러스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일말의 피해 등에 대한 그 보완책을 이제 마련한 거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 꾸려진 건 맞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그 보완책이라는 것이 만약에 뭐 지금 나오는 뭐 검찰 수심위를 상쇄한다 이런 거 같은 경우라면 사실상 보완책은 보완책이 아닌데 보완책이라고 이름만 붙이는 거고 만약에 진짜로 이러한 그 견제할 장치를 제대로 만들려면 아마 지금 보안 수사보다 더 강력한
그 통제 장치가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어서 정권 송치나 수사지휘권 부활 정도가 되지 않으면 사실상 견제책이 없다고 생각해서 이런 논의가 다시 시작된다고 한다면 사실 그렇게 빠르게 법안을 바꿀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나온 법안만 보더라도 검사가 구속하고 있는 사유나 이런 것들이 정합적이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수사권이 없는데 구속 기간을 7일 동안 갖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빨리 될 수 있을까? 약간 의문은 있습니다. 이 보안 수사권 얘기를 하면 이제 조국 혁신당도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민주당 혼자보다는 민주 진보 진영이 함께하면 더 잘 될 것이다 라면서 검찰 개혁 원탁회의 개최를 제안했어요.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의 입장은 어떻게 해석이 되고 민주당은 또 이걸 어떻게 받을 것인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걸 뭐 정구승 변호사나 전문가들이 하면 되지. 정치인들이 이슈로 만들고 뭘 원탁회의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아 이미 끝났는데 뭘 해? 저한테 화를 내시는 건 아니죠. 아, 네. 예. 좀 비교로 볼게. 지금 의료 개혁 같은 경우는 되게 조용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착착착 진행되고 있거든요. 원래 개혁이라는 거는 예전에 뭐 청와대에서 나왔던 얘기처럼 그냥 수술방 들어가서 2일 하면 잠들었다 딱 일어나면 끝나 있는 것처럼 전문가들과 실제 현장을 뛰는 사람들끼리 조용히 하면 되는데 지나치게 구호화나 이념화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정치 슬로건을 하지 마라라는 네.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정치권에서 뭐 구호처럼 사용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경계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부분으로 좀 정리를 하고요. 우리 민주당에서는 이미 보안수사권 폐지하기로 다 결정돼서 땅땅땅 끝났거든요. 근데 다시 또 불 붙일 이유가 없습니다. 좋습니다. 네.